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북 대화 기대를 일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담화와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강조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료될 것으로 알려진 미한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직급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기존 양자 협력에서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제안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북 대화에 대한 기대를 일축하는 담화를 냈지만 외교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북 대화 재개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gain, our policy is not aimed at hostility. It's aimed at solutions, and it's ultimately about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탐색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 파병된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정책 조율협의체인 미한 워킹그룹 종료 검토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형태의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워킹그룹 종료 검토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의 협의와 조율은 대북정책 이행의 핵심이라면서 계속 비슷한 형태의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his engagement. It is most certainly not ending, far from it, and we'll continue it through a variety of diplomatic mechanisms at all levels of our government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는 노력에서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적 방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함께 3자적으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미한 양자 협의가 일본과의 3자 협의로 확대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차관 지명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제재 수단이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재무부의 브라이언 에디 넬슨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대북제재 위반 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대북제재법 브링크 액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단언했습니다. Secondary sanctions are and can be a really powerful tool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원비어법으로도 불리는 브링크 액트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말 제정됐습니다.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금융범죄단속반 등을 이끌며 북한 같은 적국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자, 테러리스트 등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이행을 돕습니다. So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I would want to do is participate in the ongoing sanctions review that is being led by the Treasury Secretary and the Deputy Treasury Secretary to make sure that we are making that tool, that incredibly powerful tool of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s effective and targeted as possible.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리스트 금융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브링크 액트에 따른 제재 권한 등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권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비확산 문제 등 북한의 특정 위협들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BRINC Act provides authorities to address North Korean threats, and there are other important statutes there related to nonproliferation, for example, that may also be well suited to addressing the particular threats that North Korea presents. 넬슨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제재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가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본토 방어 임무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대담에 참석해 미사일 방어청의 임무는 여전히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다 진화하는 도전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힐 청장은 특히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는 영내 불량국가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동급 수준의 경쟁자들에게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청이 고려하는 미래 방어 전략은 탄도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위협은 미사일 요격기와 비운동역학 기반 역량을 적절히 혼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은 미국과 한국 등 인도태평양 영내 어느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계 미국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메릴린 스트링랜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은 22일 한국의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외교적 해법을 통한 평화 구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참여해 논의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인권과 시민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키스 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극단적인 격리 조치로 대북 구호단체와 국제기구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 대부분이 북중 국경에 발이 묶여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기아와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 해병대원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영하 40도의 추위에 맞서 싸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칼 라인하드 교수 연구팀이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지원을 받아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장진호 전투 미군 참전용사 유해의 장 내용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당시 미군 병사들은 사망 직전 12일 동안 음식물 섭취를 거의 하지 못했으며 들에서 자라는 양지 꽃잎과 줄기, 겨자씨로 분류되는 식품만이 소량 검출됐다고 밝혔다고 네브라스카주 지역 언론인 네브라스카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라이나드 교수는 유해에서 추출된 겨자씨의 경우 거의 날것으로 섭취한 것으로 분석돼 병사들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포위된 상황에서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해병대원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겪으면서도 한국을 위해 희생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